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조성환입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분원 고찰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의 등장 배경입니다. 개별 국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던 문제들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서 국가 경계를 벗어나 더 많은 행위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기존의 시민성 개념을 대신할 좀 더 넓은 개념의 시민성으로서 세계 시민성이란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 국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에 세계 교육 포럼과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강조되면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의 개념을 다루는 기초 연구들과 담론 연구들, 교육과정 분석 연구, 정책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세계 시민 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실천적인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환보와 조혜승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2011년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세계시민교육을 교육 현장에서 직접 실천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적 모호성과 범위의 불분명으로 인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마다 세계시민성을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특징이 상이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몇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 연구들을 종합하기도 했지만,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실행 연구에 초점을 둔 종합 연구는 없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유사한 개념의 프로그램의 국내 종합연구로 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 혹은 인성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종합연구들이 있긴 했지만, 어, 세계시민성 자체의 개념에 집중해서 세계시민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뭅니다. 최근에 해외에서는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된 프로그램 연구를 종합한 연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행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함으로써 한국의 교육적 맥락에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세계시민교육에 포함되고 프로그램의 효과는 연구에 따라서 어떻게 보고되고 있는지를 종합해서 탐색하고자 합니다. 앞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급에 따라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세계 시민성 내용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어 실행되고, 또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과 연구 설계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보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연구 문제 답하기 위한 필요한 이론적 배경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민권, 시티즌십이란 시민으로서 여러 권리를 누릴 자격과 권리인 동시에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갖춰야 할 덕성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와 달리 근대 이전의 시민권은 모두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특권적 지위에 해당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계 시민의 개념은 세계화를 전제로 하는데, 세계화는 동질화와 파편화라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세계화는 공간과 시간적 융합을 통해 세계가 더 큰 동질성을 향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질적인 다양성과 타자성의 인간 상태를 노출시키고 심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계시민 교육이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개념인 것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특정 개념으로 정의하기보다 다양한 세계시민 교육 개념을 다루는 포괄적인 이론적 틀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의 세계시민성 개념의 유형을 분류한 체계는 2013년도에 옥슬리와 모리스가 개발한 분류 체계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앞서 사실 세계시민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옥슬리와 모리스는 이 위에 있는 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합해서 분석하고 세계 시민성을 둘러싼 다양한 이념적, 실증적 차원을 동시에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 이는 세계 시민성의 규범적 개념뿐만 아니라 실증적 개념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세계 시민성 분류 체계는 고정 불변한 세계 시민성의 유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각 관점에서 구분되는 주요 특징들을 탐색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8가지의 세계 시민성 유형이 있는데요. 그 8가지 세계 시민성 유형을 세계 시민적 유형과 옹호론적 유형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민적 유형에는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문화적 세계 시민성이 있고, 옹호론적 유형에는 사회적, 비판적, 환경적, 정신적 세계 시민성에 포함됩니다. 여전히 세계 시민 교육의 개념적 모호성, 그리고 범위의 불분명성이 실천상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의 내용이나 목표 측면에서 상당 부분이 겹치는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인권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 등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 세계시민교육과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현장의 목소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음, 하지만 세계시민성을 어떤 관점에서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내용이 크게 다르기도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옥슬리와 모리스가 제안한 세계시민성 유형 분류 체계 틀을 토대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방식을 유네스코 2015년도 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정규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는 가장 공통적인 접근 방식은 독립교과, 그리고 다양한 교과에 통합된 주제, 범교과 주제, 학교 교육과정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호 보완적이며 함께 적용되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학교급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주로 어떤 형식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 포함된 형식 교육 외에도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체계적 문헌고찰은 기존의 전통적인 종합연구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툴로서 피코스를 그리고 연구를 수집하기 위해 프리즈마 문헌 수집 절차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피코스 기준에 따라 각 연구를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문헌 수집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집 과정은 슬라이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2011년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박환보와 조혜승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2011년도부터 2021년 8월까지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기간에 출판된 연구만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작년 8월까지 출판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에 출판된 연구물들을 포함해서 좀 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상의 유사성을 고려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연구만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문헌 수집 과정은 다음 슬라이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학교급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방식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초중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각각 14개, 13개, 13개가 있었고요. 각 프로그램에 둘 이상의 학교급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각각의 학교급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방식 중에 기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주로 비형식 교육이나 무형식 교육의 형태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외부 교육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하거나 혹은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형식 교육의 유형 중에는 세계 시민 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을 범교과 주제, 그리고 학교 전반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독립교과와 다양한 교과에 통합된 주제로 운영하였습니다. 독립교과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행한 경우가 많았고, 다양한 교과에 통합된 주제는 과학, 사회, 미술, 영어, 가정 등의 교과 내용과 연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계시민성 유형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구분입니다. 사회적 세계시민성과 환경적 세계시민성, 그리고 문화적 세계시민성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가장 빈번하게 반영되어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세계시민성은 개인과 집단의 상호 의존성에 주안점을 두는 관점으로 다른 세계시민성 개념들과 자주 연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개념적으로 자주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세계시민성과 문화적 세계시민성의 관점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각 개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그램과 혹은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들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과 연구 설계 방법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입니다. 설문지만 활용한 양적 연구는 56.7%인 17개, 그리고 인터뷰, 관찰, 자료 분석을 활용한 질적 연구는 13.4%로 4개,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한 혼합 연구는 30%에 해당하는 9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보면 설문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26개로 가장 많았고, 인터뷰와 자료 분석을 사용한 연구가 8개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연구는 1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또한 연구 설계는 중재 후 사후 검사만 실시한 연구가 10개, 그리고 중재 전후에 사전 사후 검사만 실시한 연구가 14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제 집단을 설계에 포함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6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연구 설계에 따른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효과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는 척도의 하위 영역별 효과와 관계없이 전체 세계 시민의식 혹은 관련된 결과 변인의 효과 여부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연구 설계에 상관없이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는 73.3%인 22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구 설계 시에 사전 사후 검사를 사용한 20개 연구 중에 6개의 연구가 통제 집단을 사용하여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타당한 평가 디자인을 사용하였습니다. 통제 집단을 사용해서 사전 사후 검사 연구 설계를 한 6개의 연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개, 중학생 대상 1개, 그리고 고등학생 대상 2개의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 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프로그램 실행 방식을 기준으로 4개의 연구가 다양한 교과의 세계 시민교육 내용이 포함된 주제로 다뤄졌으며, 2개의 연구가 비형식 교육에 해당하고 각각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월드비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학교가 신청해서 참여하였습니다. 2개의 프로그램은 미술과 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수업이며 환경적 세계시민성에만 해당하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연구는 프로그램 및 수업의 내용의 세계시민성의 세계주의적 유형과 옹호론적 유형이 고르게 편성이 되어 있었고, 1개의 연구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수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논의, 그리고 제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방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로그램 및 수업의 실행 방식의 패턴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교과 주제 및 전 학교적 접근을 위해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 그리고 구성원 간의 연계, 다양한 관심 반영 등이 요구가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실행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시민교육이 부가적 접근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하고, 세계 시민교육의 지향점을 고려할 때 형식 교육의 범위 내에서도 여러 구성원의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적 접근법이란 기존 교육과정의 기본 목적, 관점, 그리고 구성 틀을 대체로 유지한 채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개념, 주제 등을 삽입하는 구성 방식을 말합니다. 부가적 접근법은 교과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구성 원리로 작동해야 할 세계시민교육의 목적, 개념, 주제 등을 특정 단원에 몰아넣은 뒤에 교과 지식의 목록으로 강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일관된 대주제로 관통되는 학습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학습자, 특히 대학생이나 유아 혹은 교사,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특징과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시민성 유형에 따른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결론 및 논의입니다. 옥슬리와 모리스의 세계 시민성 분류 틀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세계주의적 유형을 보시면 문화적 세계 시민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세계 시민성, 정치적 세계 시민성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는 도덕과 및 사회과, 교육과의 수월한 연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인 옹호론적 유형을 보시면 사회적 세계 시민성과 환경적 세계 시민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세계 시민성의 경우 세계 시민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드러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환경적 세계 시민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포함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이제 세계 시민성 유형에 대해 각 연구마다 구체적인 분석을 좀 더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어, 향후 보완하는 과정에서 각 연구마다 세계 시민성 내용을 어떤 식으로 녹여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계 시민성 측정 방법과 연구 설계에 따른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입니다. 전체 30개 연구 중에 20개의 연구가 사전 사후 검사를 사용했지만, 그 중에 6개의 연구만이 통제 집단을 포함하여 효과 측정을 위한 타당한 평가를 설계하였습니다.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의 결과가 다른 요인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교육 요인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후의 실천적인 연구들은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나 수업의 효과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이나 실행 과정에서 통계적 설득력이 강한 측정 도구와 방법, 동질성을 보이는 통제 집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대상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해서 세계시민 의식의 사전 사후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의 세계시민 의식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